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논문 리뷰를 맡은 DTL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특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기술 키워드 기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TFSC 논문에 게재된 논문으로 저자는 국내 포항공대 소속 연구원분들입니다. 이 논문은 신기술 모니터링을 위해 키워드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기술 키워드를 기반으로 특허 분석을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문선의 테크놀로지컬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고 이용했는지 유념하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마이닝 연구 영역 특성상 기용된 방법론이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신기술 모니터링을 위해 간단한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으로 연구를 구체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동으로 키워드를 선택해서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 키워드 컨텍스트 매트릭스가 구성되는 프로세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용한 데이터가 우리가 조금 생소한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 센서의 전자전달 메커니즘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 기술의 모니터링은 초기 기술 변화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이 기술 플래닝이나 정부나 기업의 R&D 정책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기업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신흥 기술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마켓의 위너가 될 수 있고, 또는 이 마켓 리더의 초기 팔로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모니터링이 기업의 신제품이나 기술 또는 합작 투자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보면 신기술 모니터링은 급진적인 기술 변화나 M&A를 유도하는 어떤 이런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들은 신흥 기술을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가능한 이런 신흥 기술을 식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면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보고서나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 저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보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허는 상업화된 발명을 설명하고, 등록된 특허 수는 회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특허 분석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발명 권리를 보호하고 중복된 연구개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고유한 기술 정보의 신뢰 가능한 공식 출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조회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많은 수의 특허를 쉽게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특허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특허 분석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연구자는 이 중간 레벨 그리고 이 미시 수준에서 키워드를 조사해서 식별된 기술 활동의 쇠퇴 혹은 신흥 분야 식별을 위해서 이 코어드 기반의 맵을 제안을 했고, 우리 연구실 윤 교수님께서는 키워드의 유사성에 따라서 2차원 그리고 3차원 공간의 특허를 표시할 수 있는 특허 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도에 특허가 없으면 신흥 기술을 식별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키워드 기반의 특허 네트워크를 개발을 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첨단 기술의 최신 동향을 식별하는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나머지 이 세 개는 K-민즈 혹은 형식적인 개념 분석 기반의 접근 방식, 그리고 키워드 매트릭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기술의 흐름과 새로운 패턴을 포착하는 데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기술 동향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 SAO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것을 제안을 했고, 저자는 명사별 관계 매트릭스를 구성함으로써 어떤 네트워크의 밀도나 응집력 등으로 신흥 기술을 추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연구자는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역시 SAO를 기반으로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행 연구는 키워드의 선택 과정과 키워드의 관련성을 식별하는 데에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가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분석의 신뢰성은 전문가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과 노력 역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키워드 선정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키워드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빈도수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전문가가 단어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 구문의 단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키워드의 관련성을 동의어, 하위어, 그리고 상위어 이런 것들로 식별하면 그 의미 기반으로 분석해서 어떤 그 분석 품질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어쩔 수 없이 기술 전문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혜진 언니가 이 테크워드라는 연구를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2017년 당시까지만 해도 워드넷이 주로 이용이 되어 왔고 이 워드넷은 이 일반 용어의 계층 구조에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그 기술 그 단어 온톨로지였기 때문에 기술 용어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선정과 관련성 파악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가가 크게 개입하고 있고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선행 연구의 한계점이고 이는 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허에서 추출한 기술 키워드 분석을 사용하고 키워드 기반의 특허 분석을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신기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TF-IDF를 이용해서 기술 키워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키워드 쌍 간의 관련성을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 유사도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로 키워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특허 문서의 유사도 식별로 확장시켜서 특허 클러스터링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기술 키워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신기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안된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기술 발굴을 위한 키워드 기반의 특허 분석에 대한 배경 이론입니다. 키워드 기반 특허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축소, 클러스터링,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적용이 되어서 신흥 기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본 선행 연구들을 보다 상세하게 리뷰하고 있는 챕터라서 그냥 몇 가지만 선택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992년에는 전문가가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코어드 맵을 제안을 했고 동시 발생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의 발전을 시각화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한창 테크마이닝 책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2002년에 포터는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고 제공해주는 분석 프로그램 벤티지 포인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2002년에 윤 교수님은 다차원 특허 데이터의 단순화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기술 발전의 동적 패턴을 시각화하기 위해 키워드 특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썸 기반의 특허 맵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08년 이 키워드를 공유하는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해서 키워드 의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시각화하고 미래 기술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특허 맵을 개발한 연구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전문가가 키워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리퀀시를 권장을 했지만 결국 선택된 키워드를 다시 스크리닝해야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인 워드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2004년에 그 키워드 제가 깜빡하고 여기 표에 누락하긴 했지만 2004년에 키워드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 특허 간 거리를 계산해서 동향을 분석하는 특허 네트워크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고 그 외에도 키워드 기반의 특허 분석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스탠포드 디펜던시 파서 기반의 코어커런스 네트워크 등이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SAO를 이용한 네트워크, 특허맵, 그리고 워드넷 등 보다 훨씬 테크니컬하고 딥한 키워드 기반의 연구들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문가 개입에 의존적이고 키워드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기반의 특허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기술 키워드의 선택을 돕고 관련성을 식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발달로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용이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추출된 키워드는 특허 문서의 내용을 나타내고, 이 키워드의 관련성은 특허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의미 처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키워드 관련성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키워드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어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추출하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 이 알키미라는 그 프로그램은 키워드 추출 및 기타 텍스트 분석 데이터 도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생물의학 문서를 다루거나 핵심 용어를 추출해서 도메인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연구들도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를 평가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TF-IDF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를 평가하거나 추출하는 데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 내 특정 단어의 빈도인 TF와 전체 문서 내 특정 단어의 빈도인 DF의 역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값은 A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B 문서에서는 덜 등장할수록 그 수치가 크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용어의 관련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제안된 많은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언어학에서 개발된 시멘틱 프로세싱을 활용합니다. 이 방법은 동의어 사전 기반이고 분포 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전 기반의 방법에서 워드 시밀러리티는 계층적인 지식 기반으로 구축된 노드 쌍 간의 거리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워드넷은 영어 단어의 대규모 계층적인 일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는 의미 처리 혹은 어휘 분류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의어 사전은 많은 유사성 측정을 이용을 해서 단어 노드 쌍 간의 거리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두 단어 노드를 연결하는 최소 길이를 찾아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레스니크 유사도는 정보 이름의 어떤 계층적 분류를 기반으로 포함된 최하위 공통 정보 내용만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린 유사도는 이 위에 있는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공통된 노드의 독립성을 가정해서 정규화해서 계산되는 방식이고, 개념은 동일하지만 이 정규화하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크 시밀러리티는 용어의 유사한 단어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방법들은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계층 구조를 구성한 이후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단어와 구문 등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단의 특허 맵에서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적인 유사도 분석에 대해서 논문을 정리한 그런 논문 리뷰 글을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텍스트의 유사성을 다루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캐릭터 기반, 텀 기반으로 정리를 쫙 해둔 논문이고, 위에 있는 시밀러리티를 모두 다 포함해서 서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분포 유사성입니다. 이 분포 유사성은 키워드의 관련성을 수량화하는 접근 방식이고, 텀 컨텍스트 매트릭스에서 계산이 됩니다. 결국 이 문맥이 같으면 단어도 유사하다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텍스트 문서에서 각 용어와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텀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세팅을 하고,
컨텍스트 벡터의 유사성을 통해 단어의 관련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사용되는 문서 유사도는 텀 다큐먼트, 이 매트릭스에서 문서를 비교하기 위해 컬럼 벡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단어 유사성은 변환된 이 용어 텀과 문맥 컨텍스트 행렬에서 키워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행 벡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연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메인 기술 특허는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이 되고, 앞서 소개드렸던 소프트웨어 툴인 알키미로 컨텐츠에서 기술 키워드 후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둘째로 이 추출된 키워드는 TF-IDF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기술 키워드가 자동으로 식별이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 간의 관련성은 디스트리뷰션 시밀러리티 개념을 사용해서 정량화됩니다. 앞서 관련성을 식별하는 과정이 의미론적인 처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 문서를 비교해서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추세 분석을 위해서 이 응집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고,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신기술을 발굴하는 연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신기술을 모니터링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되어 수 있을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이는 군집 분석에서 데이터를 유사한 클러스터로 묶을 때 유사하다 혹은 유사하지 않다라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이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측정이 됩니다. 시밀러리티와 디스시밀러리티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디스턴스에서 디스시밀러리티 메저로는 맨하탄, 유클리디안, 마할라노비스 거리 등이 있다. 그 외에 다른 개수들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밀러리티와 디스시밀러리티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먼저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방법론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 레디컬 너블티, 그리고 빠른 성장, 일관성, 그리고 현저한 영향력,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구성이 된다라고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기존 방법과 다른 원칙으로 구축이 되거나 이 클락 스피드 네이처를 가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출판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변형하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으로 각각이 설명이 됩니다. 신흥 기술은 앞서 이야기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프리 이머전스, 이머전스, 포스트 이머전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출현 전 단계에서 기술은 높은 수준의 이 레디컬 너블티와 불확실성을 갖지만 성장률과 일관성, 그리고 현저한 영향력 수준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현을 하게 되면 기술은 중간 정도의 비교적 빠른 성장, 그리고 일관성, 현저한 영향력이 높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출현 후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레디컬 노블티가 낮고 불확실성도 낮은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적절한 레디컬 노블티와 일관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이머전스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시장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클러스터링 분석을 사용해서 일관성을 포착하고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이 레디컬 너블티를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식별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머징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으니 이 스텝 1에서는 특허 수집과 키워드 추출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검색식이나 조건 같은 거는 케이스 스터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을 했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알키미를 사용해서 초록, 발명 요약, 실시에
청구항 필드에서 기술 키워드에 대한 후보를 추출을 했고, 이 소프트웨어는 어휘적인 경계가 모호한 명사구를 추출할 수 있어서 도메인 용어 자동 추출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특허는 문서의 특성상 동일한 그 기술을 설명하더라도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키워드 후보는 일반적인 형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워드넷을 이용을 해서 일반화시켰고,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산화수소, 암모니아, 수소이온 등으로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키워드를 결정하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서 TF, IDF의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TF는 중요한 단어를 식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단어를 포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DF는 도메인별 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함께 사용되는 TF, IDF는 공통적인 용어를 피하고 도메인별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특히 특허 컬렉션에 기술된 기술의 내용을 나타내는 의미 기반의 기술 키워드를 식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TF는 원래 개념대로라면 이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정의가 되지만 기술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일반적인 단어가 주로 등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TF 값은 단어의 등장 횟수가 증가할수록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산되는 TF 값을 정교화시킬 수 있게 발전된 방법들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블렌 빈도, 로그 스케일 빈도, 증가 빈도가 대표적인 예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증가 빈도 그리고 로그 빈도만을 이용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그멘티드 TF는 문서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상대적인 빈도 값을 조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스케일이 최대 1로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단어의 빈도를 문서 내 단어 빈도 중 최대값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서에서 이수영이란 단어가 100번, 2번 문서에서 5번, 3번 문서에서 8번 등장했다면 분모가 최대값인 100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특허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용어에 임의의 상수 0.5를 추가를 해서 단어 가중치를 정교화시켜줍니다. 로그 빈도는 TF 값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로그를 씌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도수가 적은 차이가 나면 TF 값이 차이가 생기지만 단어의 빈도가 무수히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TF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저자는 저자는 어그멘티드 TF는 TF 값을 최대 1로 제한하기 때문에 빈도가 가장 높은 항을 정규화하는 그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로그 TF를 사용을 하고자 하고, 또 추가적으로 TF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IDF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확률론적인 IDF는 앞에 보시는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n은 문서 수이고 dft는 이 지정된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문서의 절반 이상에 나타나는 용어의 낮은 가중치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 원래 식인 IDF와 이 probabilistic IDF 이 두 개의 IDF는 용어 평가에 매우 유용하지만 특히 이 확률적 IDF는 문서의 절반 이상에 나타나는 키워드에 음수값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이 IDF보다 훨씬 일반적인 단어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로그 TF와 probabilistic IDF의 조합을 제안을 합니다. 로그 TF를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용어 빈도가 일반적으로 다른 단어와 큰 차이가 없고 probabilistic IDF가 일반적인 단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기술 키워드가 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개의 조합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 번째 스텝인 기술 키워드 사이의 관련성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분포 유사성은 단어의 문맥이 같으면 단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용어 사전이 없는 신흥 분야에서 키워드 간 관련성을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키워드 간의 관련성은 분포 유사도의 개념으로 정량화되고 기술적인 키워드 컨텍스트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피겨 4의 과정을 보시면 기술 키워드 빈도의 로우 카운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모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의 로우 개수는 단어 연관의 통계적인 측정인 PMI 값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이건 상호 정보량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상호 정보량은 둘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두 사건이 얼마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각각 일어날 확률로 나눠준 겁니다. 이 값이 클수록 x와 y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PMI는 발생하지 않는 단어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 웨이트닝 PMI 그리고 모든 음의 PMI를 0으로 대체하는 포지티브 PMI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로우 카운트를 PMI, 웨이트닝 PMI, PPMI로 변환하고 각각의 단어와 컨텍스트의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술 키워드의 유사도는 코사인, 자카드, 다이스, 젠슨 샤논, 시밀러리티 등을 사용을 해서 정량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쌍의 키워드들을 비교해서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들의 관련성은 워드넷의 명사관계를 바탕으로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스크리닝 및 저장됩니다. 이 기술 키워드 컨텍스트 매트릭스가 PMI로 정량화되고 시밀러리티 메저먼트를 바탕으로 키워드 쌍 간의 관련성 DB에 저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이머징 테크놀로지 개념을 정의했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그 스케일 TF와 프로버블리스틱 IDF를 조합해서 기술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프리퀀시를 PMI 값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유사도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는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면서 특허를 나타내는 키워드 벡터 간의 유사도를 의미 처리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 두 특허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키워드를 공유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두 특허에서 동일한 단어 형태를 갖는 기술 키워드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관련성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단어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 특허상의 유사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글로 요약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고 세 가지 타입이었던 프리 이머징, 이머징, 포스트 이머징 중에서도 두 번째인 이머징을 타겟팅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스텝 1에서 USPTO에서 수집한 DB의 데이터 필드들에서 이 알키미 소프트웨어로 기술 키워드 후보군을 추출했고 스텝 2에서는 로그 스케일 TF와 확률 IDF를 조합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최종 기술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TF의 로그를 씌운 건 단어의 빈도수가 무수히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TF 값이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서 TF 값을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거고 IDF의 확률 개념을 추가한 건 문서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는 키워드에 음수값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일반 IDF보다 훨씬 일반적인 단어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 조합을 제안한 겁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기술 키워드들 간의 관련성을 식별을 했는데 맥락이 동일하면서도 단어도 결국엔 맥락이 동일하면 단어도 결국 같은 의미일 거다라는 분포 가설을 바탕으로 기술 키워드와 이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상호 정보량 개념을 근거해서 둘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인 PMI 지표들로 단어와 컨텍스트의 확률을 계산하고 기술 키워드들 간의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줍니다.
시밀러리티 값은 여기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뒤에 스텝 4에서 사용이 되는데, 시밀러리티가 높은 값들을 대상으로 워드넷 그 워드넷 그 앞서 본 이 워드넷의 그 릴레이션 유형을 도메인 전문가가 이 릴레이티드니스에 할당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릴레이티드니스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술 키워드의 쌍 그리고 전문가가 할당해준 릴레이티드니스가 저장이 됩니다. 스텝 4에서는 두 특허 간 유사도를 비교해서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합니다. 문서 내에 동일한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키워드들의 쌍이 이 앞서 스텝 3에서 구축한 릴레이티드니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구한 디스시밀러리티 매저 값을 추적을 하고, 해당 값을 바탕으로 이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키워드 동향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의 주요 흐름을 식별하는 데 특허 클러스터링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클러스터링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노벨티에 대해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우리가 14페이지에 정의 내렸던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특성인 패스트 그로스, 코어런스, 프로미넌트 임팩트를 갖는 출현 단계의 기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쌍간의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이 계층적인 응집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에버리지 링킹, 센트로이드 링키즈, 컴플리트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 있지만, 클러스터링 결과는 모델의 유효성을 나타내거나 분석가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적합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연결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의 클러스터에 대한 특허를 할당합니다. 둘째로 유사도 행렬에 기초한 연결법을 이용을 해서 모든 군집쌍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최단 거리로 분리된 클러스터 쌍이 뭉쳐지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클러스터가 결합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순서도를 이용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베스트 컷 밸류 값이 1.25 이상인 클러스터를 처음으로 식별을 합니다. 이 값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걸 나타내고, 이 값은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값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에서 발생하지 않는 기술 키워드로 특정 지어집니다. 가장 높은 베스트 컷을 가진 값을 가진 클러스터가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데, 이머징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머징 그 기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됩니다. 이 이머징 키워드는 출현 전 단계에서 학술 논문에 등장한 용어로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 식별이 됩니다. 만약 이 이머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키워드 집합이 이머징 기술을 식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높은 베스트 컷 값을 가진 클러스터로 이동해서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이머징 키워드가 있는 클러스터가 식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머징 기술 키워드를 포함하는 특허를 식별하고 클러스터 내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이머징 기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한 방법론을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사례 연구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 센서에서 전자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초록에서 포도당 바이오 센서와 전자 전달이라는 특허 초록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특허를 수집을 했고, 관련 없는 특허를 매뉴얼리하게 제거해서 총 151개의 특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언급된 특허 키워드들이 특허의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만을 제외하고 타이틀, 앱스트랙, 클레임, 서머리 어쩌고저쩌고 등에서 모든 그 필드를 분석해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화학적 바이오 센서, 포도당 바이오 센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서 기존 장치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혈당을 인식하는 새로운 기술이 회사 개발자들에게 더욱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겨 8과 같이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 센서는 전달 메커니즘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세대로 분류됩니다. A는 1세대로 포도당 바이오 센서는 천연 산소 보조 기질과 과산화수소 사이의 화학 반응을 이용합니다. B는 2세대로 포도당 바이오 센서는 전자를 전극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산화 환원 과정을 이용한 매개체로 산소를 대체했습니다. 3세대는 시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매개체가 제거되고 전자는 산화 환원 폴리머 또는 유기염을 통해서 전극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4세대는 포도당 바이오 센서로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을 위해 다양한 나노물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을 두 기간으로 나눠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를 설계했습니다. 총 데이터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151개의 특허가 분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 동안 차세대 기술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앞서 본 C 기술을 신흥 기술로 식별을 했고, 여기는 67개가 C 기술이 신흥 기술 67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부터 2010년에 D 기술을 신흥 기술로 감지를 해서 84개의 특허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실험 설정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포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기술에 대한 제너레이션을 사전에 연구자가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관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방법론이 잘 식별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냥 이 단계를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정의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키워드 식별 단계입니다. 이 알키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출한 기술 키워드 후보를 정제하고 기간 1과 기간 2에 대해서 특허들에 대해 각각 TF, IDF를 적용해 기술 키워드를 식별했습니다. 로그 TF 방법을 사용했고 데이터에서 가장 흔한 용어의 음수값을 할당해서 일반적인 용어와 결합하기 때문에 확률 IDF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TF, IDF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핵심 기술 키워드로 식별을 했습니다. 식별된 기술 키워드의 건수는 기간 1에서는 321개, 기간 2에서는 496개입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식별합니다. 데이터에서 워드넷 명사 용어의 릴레이션을 바탕으로 동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을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키워드와 컨텍스트 행렬을 PPMI를 적용해서 변경하고 문맥 벡터에 표현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서 키워드 쌍 간의 관련성, 릴레이티드니스를 수치화했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앞에서는 PPMI, PMI, 웨이트닝 PMI 다 쓴다고 했는데 PPMI만 이용한 걸 보니 이게 제일 적합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기관에서 도메인 전문가가 코사인 유사도 0.7 이상인 페어 워드 쌍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기간 1에서는 총 1258개의 단어가, 기간 2에서는 1906개의 단어가 정량화되었습니다. 이제 디스시밀러리티를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만들어진 릴레이티드니스 DB를 이용해서 특허 문서 간 디스시밀러리티를 의미론적으로 추정합니다. 특허 간 디스시밀러리티는 기술 키워드와 컨텍스트 매트릭스에서 계산됩니다. 기간 1에서는 67by 67 행렬이, 기간 2에서는 84by 84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키워드 동향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도출된 디스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계층적 음질 클러스터링은 워드 방법을 연결 방법을 사용해서 수행이 되었고 베스트 컵 값에 따라서 유효한 클러스터의 수는 1기간에서 2에서 6개, 2기간에서 2에서 7개 클러스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워드 연결 방법은 계층적인 분집에서 다뤄지는 싱글, 컴플리트, 에버리지, 센트로이드 링키지 값들이 이 유클리드 제곱거리를 기반으로 분집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오차 제곱합의 증가분에 기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즉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할 때 오차 제곱합의 증분을 두 군집 사이의 거리로 측정한다라는 말이고,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간 1에서는 유효한 베스트 컷을 기반으로 3개의 클러스터를 식별하고 클러스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클러스터 3에서는 이 기술 C에 대한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환원 중합체, 유기염, 유선 산화환원 효소 등이 있고, 표 6에서는 이러한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차세대 기술 C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클러스터 1과 2에서는 이 기술 A와 B의 키워드들이 잘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당시 이머징 테크놀로지였던 기술 C를 잘 식별했다라고 정성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 2에서는 4개의 클러스터가 선택되었고 수많은 기술 키워드들이 표 7과 같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4에는 신흥기술 D와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나노물질 등이 있고 실제로 D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케이스 스터디와 디스커션을 끝으로 본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식별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 센서에서 전자 전달 메커니즘을 수행하는 특허 데이터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을 다시 요약하자면 TF-IDF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키워드를 선택을 했고, 기존의 키워드 기반 특허 분석에서와 같이 도메인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키워드 쌍간의 관련성을 정량화했다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키워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도메인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TF-IDF 값을 기반으로 한 상위 판단으로 대체하고, TF-IDF 값의 컷오프만 선택을 함으로써 전문가의 그 수고를 줄였다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관련성을 정당화하는 알고리즘은 유사도 값이 높은 키워드 쌍을 식별해서 키워드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개선합니다. 특허 문서를 비교하기 위한 의미 기반 처리를 개선을 했다는 데 기여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복잡성과 융합으로 인해 기술을 특성화하는 데에는 최소 2-3가지 이상의 주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 바이오 센서는 생명공학, 전자공학, 나노기술이 모두 융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단지 2-3가지 주요 키워드로는 특정 기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론들로 했다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분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메틱 기반의 자동 기술 키워드 선택이 유용하고, 키워드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특허 문서의 유사성에 대한 의미론적인 처리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저자는 본인의 방법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식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키워드 기반의 특허 분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기술을 식별하기 위한 특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자동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본인은 자동 기술 키워드 선택과 관련성 식별을 통해 도메인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위어, 하위어, 동의어 등 키워드의 관련성이 모호해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키워드보다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모니터링하는 건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방법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거나 디스커전을 수행하는데, 이 논문은 그 부분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이처럼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그려서 링크 관계를 시각화해서 특허맵을 그려준다거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다 정량적인 지표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 특정 기관에 대한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맞는지 이 인덱스 값을 바탕으로 검증하고 디스커전하는 연구들이 많았지만, 이 연구는 그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에 그 연구자가 정의한 4가지 타입의 기술들을 정성적인 키워드로 잘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만 결과를 해석한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계속 전문가 의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를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잡고 있는데, 전문가가 꽤 많이 기입이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부분을 기여점으로 주는 건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